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조절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부터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해결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떠셨나요? 때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압수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다른 일상의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또 그래서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중독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제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 과의존의 맥락은 비슷하지만 사용 습관을 돌아보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용한다고 해서 과의존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의존에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현저성이에요. 자,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자꾸 생각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조절 실패인데 목표를 정했는데 자꾸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아는 거죠. 마지막은 문제적 결과인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게 세 가지가 부합되면 우리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게임과 SNS, 유튜브 등을 볼 수는 있지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소모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보를 검색하고 또 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나 컨텐츠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죠. 자, 하지만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의 스마트폰 조절 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루에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번 기록하기 힘들다면 사용 기록 어플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또한 스마트폰의 주된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필요한 영상을 검색하다가 다른 컨텐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불안하거나 우울해하지는 않는지 심리 상태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만의 시간에 스마트폰 외에 다른 활동에는 흥미가 없다면 스마트폰 과의존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보았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조절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부터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해결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요, 먼저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이것이 나 또는 자녀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는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가족들에게는 작은 계획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자신의 계획표를 잘 보이는 것에 붙여두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만의 규칙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주말에 정해진 시간에는 함께 운동을 하거나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하는 시간으로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서로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고 칭찬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아낌없이 응원하고 할 수 있다는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스마트하게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학습, 지식,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단순히 컨텐츠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사진과 동영상 편집 툴들은 초보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료 툴을 사용해 보시고 이후 유료 툴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순한 정보가 아닌 고급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에서부터 평소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스마트한 정보 검색 능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눈빛까지 부정적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깊은 관심에서 접근할 때 이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중독과 과의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오래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도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또 지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면 더 좋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좀 더 생산적이고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스마트폰에는 양면성이 있지만 더 깊은 관심과 이해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자, 이상 강익 배강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초롱이도 안녕.